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의 작은 마당에는 오래된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화분 속 꽃들은 봄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기억의 속삭임 같았어요. 68세의 한명자 씨는 지친 손으로 우편함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쌓여있는 광고와 청구서가 대부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시 재생주택공사 보상금 통지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명자의 손은 떨렸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속의 내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찔했어요. 눈앞에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명자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럴 수가, 상상도 못할 숫자가 적혀 있었죠. 토지 보상금 35억 원, 건물 보상금 15억 원, 합계 50억 원. 정말 이게 내 돈이라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 남대문 근처 좁고 낡은 한옥이 이제는 상상도 못할 부를 안겨주었어요. 그러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명자는 오래전부터 세 딸을 키우면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돈이 많아지면 사랑하는 가족조차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뉴스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첫째 윤정은 금융회사 임원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둘째 세영은 청담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장사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막내 수미는 대학 졸업 후 프리랜서로 살아가며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죠. 명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 딸들은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까? 진심으로 나를 생각할까? 아니면 보상금을 탐낼까? 머릿속에는 뉴스 속 수많은 사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십억 원 상속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부모가 요양원에 버려지는 일, 형제끼리 싸우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 명자는 두려웠어요. 그날 밤 명자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문 밖 달빛이 하얀 벽을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속 어둠은 그보다 훨씬 깊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한번 딸들이 50억 앞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줄지 떠올렸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서랍을 열고 가장 오래된 외출복을 꺼냈어요. 낡은 코트, 해진 스카프, 닳아버린 운동화. 몇 년 전 명절 때 입던 옷들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입고 나가지 않았을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거울 앞에 선 명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세월이 만든 주름, 처진 어깨, 굽은 허리. 그러나 지금은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딸들의 진심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이제 진짜 모습을 확인할 시간이야. 속으로 다짐하며 명자는 가방에 작은 지갑과 평소처럼 쓰던 현금, 그리고 낡은 손수건을 넣었어요.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자리했어요. 혹시 내 딸들이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외면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생각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키운 딸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외롭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가 그들의 진심을 볼 기회였죠. 명자는 변장을 끝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오래된 코트 주머니를 꼭 쥐었어요. 첫째 윤정,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보던 딸. 혹시 따뜻하게 맞아줄까?
명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하철에 몸을 싣고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가 2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명자의 심장은 요동쳤어요. 손은 떨리고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낯선 방문객처럼 보일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자 첫째 딸 윤정이 서 있었죠. 예상대로 놀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명자를 본 윤정은 진심 어린 반가움보다는 당황한 기색이 강했어요. 윤정은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빛났죠. 누가 봐도 부잣집 사모님 같은 모습이었어요. 명자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에 잠기었죠. 딸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왜 오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가야 해. 검사와 수술 비용으로 5천만 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야. 윤정은 한숨을 쉬며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택시비라도 쓰세요. 명자는 손에 쥔 돈을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키운 딸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단 말인가. 윤정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와 주식 차트를 확인했어요. 한때 차 한 잔을 권하며 웃던 다정한 딸의 모습은 이미 없었어요. 그날 오후 명자는 천천히 아파트를 나섰어요. 첫 번째 딸 윤정에게서 받은 상처는 깊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딸 세영과 막내 수민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청담동 골목, 화려한 카페 사이에 작은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간판에는 세영의 카페라고 적혀 있었지만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명자가 문을 열자 주방에서 기름 튀는 소리가 스쳐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세영은 앞치마에 기름 자국이 묻은 채 맞이했지만 표정에는 긴장과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레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카페 내부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졌지만 먼지가 앉은 창틀과 낡은 의자들이 마음을 짓누르는 듯 했어요. 장사가 잘 안 돼서 큰 돈은 없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세영은 목소리를 높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명자는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두 딸 모두 내게 냉정하게 대하다니 정말 나는 외로운 존재가 된 걸까. 하지만 명자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마지막 희망, 수민이 많이 남아 있었죠. 구로구 원룸촌. 골목은 좁고 오래된 전봇대와 먼지가 쌓인 자전거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명자가 막내 수민 집 앞에 섰을 때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작은 2층 빌라 1층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 문이 열렸어요. 수민은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술 냄새가 풍겼어요. 집안은 정리되지 않은 맥주병과 쓰레기로 가득했죠. 엄마 지금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해서 다음 달이면 실직자예요. 하지만 수민은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명자에게 건넸어요. 작지만 이걸로 검사 먼저 받으세요. 저희는 어떻게든 살게요. 아픈 엄마가 먼저예요. 명자의 두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녹는 느낌이었죠. 수민이만이 진짜 내 딸이구나. 그래, 이제서야 알았어. 명자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숨겨둔 보상금 계약서를 꺼냈어요. 낡은 봉투 속 종이들은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숫자는 현실을 흔들기에 충분했어요. 수민아, 엄마가 아픈 척 연기했던 거야. 사실은 우리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보상금으로 큰 돈을 받았단다.
수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그녀는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느꼈던 막막함과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자식이라면 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달라지진 않아요. 수민의 말에 명자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따뜻함이 마음을 채웠어요. 오래전부터 그녀가 바랐던 것은 바로 이런 진심이었어요. 명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수민에게 속삭였어요. 엄마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내 마음이 진짜구나. 수민아. 그 순간 명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짓눌리던 무게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수민의 진심은 돈보다 훨씬 소중했고 명자는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재개발 보상금 소식은 윤정과 세영에게도 들어갔으니까요. 강남과 청담동에서 윤정과 세영이 동시에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50억이라니 우리가 모실게요. 순식간에 두 딸은 서로 모시겠다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먼저 모실 거예요. 윤정이 소리쳤어요. 아니, 내가 모셔야죠. 세영이 맞받아쳤어요. 수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렸죠. 언니들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엄마는 돈 때문에 모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두 딸의 눈빛은 이미 50억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방 안 공기는 무거워졌고 명자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명자는 딸들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이 50억은 수민에게 모두 줄 거예요. 순간 방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윤정과 세영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요? 윤정이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하는 딸이 수민이니까. 명자가 답했어요. 두 딸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분노와 실망이 서서히 눈물로 바뀌었어요. 그제야 명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신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몇 달 후 명자는 수민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좁지만 햇살이 잘 드는 거실, 오래된 냉장고와 낡은 식탁.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50억 중 일부는 치료와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머지는 자선과 창업 지원에 사용했어요. 수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명자를 대했어요. 매일 아침 엄마, 아침 드세요.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라며 웃음 지었죠. 명자는 그 웃음에 마음이 녹았어요. 한 달 후 첫째와 둘째도 진심으로 찾아와 사과했어요. 윤정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너무 어리석었네요. 세영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진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진심으로 함께 할게요. 명자는 조건을 걸었어요. 다시는 돈 얘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엄마를 대하라고. 세 딸은 다시 모였어요. 값비싼 음식이 없이도 가장 따뜻한 가족 식탁이 완성되었어요. 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담백한 이야기와 웃음꽃이 더해졌어요. 명자는 작은 식탁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돈은 필요 없고 진심만으로 충분하다. 명자는 세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돈은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손을 잡았어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수민의 손을 꼭 잡고 세영은 엄마의 어깨를 감쌌어요. 작은 아파트, 된장찌개의 향,
웃음과 대화. 모든 것이 명자가 그리고 생각했던 행복이었어요. 그날 이후 명자는 남은 삶을 세 딸과 평온하게 보내며 돈이 아닌 진심으로 가족의 가치를 확인했어요. 세 딸과 함께 걷는 골목길, 함께 맞는 봄 햇살, 작은 소풍과 영화 관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명자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돈이 아닌 사랑과 신뢰가 진정한 부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명자는 속삭였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마음으로 살아가자. 세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그날 이후 가족의 따뜻함은 더 깊어졌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마음만은 세상 어느 궁전보다 밝고 따뜻했어요.